참 할 수 없는 그런 저는 이제 이 수상한 정책이다. 예, 그게 어디서 처음? 예, 2008년도에 예. 이제 처음 이제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이른바 그 뭐 의장이 됐던 지간에 자기 그 BIS 비율이 5% 이상인 적어도 예. 이 8% 이상 우량한 그런 저축은행까지 예. 그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는 예. 그런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. 네.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다.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? 잘 나가는 건 삼성에 그 재고를 사주는 것 같다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부실한 건데 예. 알면서 아하. 우량하다고 그 숫자로 아. 그 가공 수치로 만들어 놓고 풀려놓고 허위 공시해 놓고 이거를 매입해 주는 것이다. 이렇게 봅니다. 예. 생각해 보세요.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 신체로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예. 건강한 건강한 사람을 다음에 암 걸릴 걸로 예상하고 암 수술을 합니까? 그렇죠. 이거는 말이 안 되죠. 예. 참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하고 참 그 캠프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그 PF 부실대출 인수해 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수상한 정책이다. 참 이렇게 그렇습니다. 근데 특히 보고 싶습니다. 그 만기 도래 채권이 만기 도래했다. 그럼 3년이면 만기 도래했다면 그것을 완전히 네.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5년으로 늘려줬다면서요? 지금 2008년도니까 2011년 아닙니까 벌써. 예.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PF 부실채권 만기가 금년 여기 딱 남아서 금년에 돌아오고 있어요. 예. 하고 있어요. 아, 그럼요. 예. 근데 그거를 다시 또 5년으로 연장해줬단 말입니다. 그럼 다음 정권에서 예.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시한폭탄 돌리기다. 아, 예. 어차피 터질 건데 네네. 어차피 시한 그 생명인데 이것을 산소호흡기로 그냥 마치 그 우리가 이 IMF 교훈을 잊었습니까? 그렇죠. 왜 IMF를 우리가 맞은 겁니까? 잘 아시겠지만은 채산성이 없고 수입을 내지 못하는 부실 기업이 시장 잔류하도록 정치권이나 정부 권력을 통해서 유지해줬기 때문에 계속 그 시한부 생명을 연장시켜줬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160조 원을 쏟아붓는 예. 그런 IMF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? 네. 저는 이 저축은행이 오늘날의 이 상황도 네. 그때 그 상황과 네.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. 네. 뭔가 이 거대한 그 어떤 그 비리 어떤 카르텔 이 구주에 의해서 지금 시한부 생명을 그 부실 저축은행을 그를 정리하지 않고 비용이 계속 기하급수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시한폭탄 돌리는 듯이 자꾸 그 연계시켜주고 있다. 예. 자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. 네. 근데 사실 금융 전문인들이나 이런 좀 경제에 밝은 분들은 카르텔이라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하다고 그러고 성격을 짐작하는데 사실은 그 일반 시민들 카르텔하니까 잘 그냥 뭐 옛날에 우리가 기업 연합 뭐 이런 그런 걸만 생각하거든요. 그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 마피아 그게 좀 좋은 표현입니까? 뭐 제가 이 문제를 예. 부실 저축은행의 어떤 사고 이후에 이제 그 생각해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용어인데요. 예. 맞습니다. 자기들끼리 그 카르텔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게 된 것이죠. 예. 노무현 김대중 네. 정부에서부터 이어온 그런 일종의 그 어떤 비리 클럽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카르텔 구조로 확대되는 그러는 어떤 그 현상이 구체화된 것입니다. 네. 그것이 바로 저는 이 거대한 금융 비리 카르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근데 그 카르텔 멤버가 심각한 것은 대개 그 청와대, 예. 금융위원회, 감사원,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지 않습니까? 이러한 그 고위 관료들, 언론도 지금 상당히 물론 뭐 언론도
검찰에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만, 뭐 국세청, 뭐 이른바 그 정권 그 실세들이 대부분 그 카르텔 그 멤버의 몸통과 그 깃털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. 그럼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공천 단계에서부터 다 무슨 충성의 서약을 해야 되겠는데. 참 이 구조를 깰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. 이건 마치 그 YS 정부 때 그 육사 카르텔로 불려지는 하나회가 있었습니다. YS가 옛날에. YS. 김영삼 정부 때. 그 하나회는 전두환. 그러니까 그 전두환 때 그때 이 전두환 그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오는 그 하나의 그 멤버가 그 카르텔이 있었는데 그것을 YS가 용기 있는 결단으로 그거를 해체시켰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 이 어떤 비리 카르텔을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오직 그 이명박 대통령 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그 비리 카르텔을 해체시킬 때만이 그 사람들이 장치해놓은 그 악마의 덫도 제거할 수 있다. 악마의 덫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혹시 악마의 덫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? 뭐 구체적인 그런 그 지금 뭐 실체는 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부산저축은행 그 박연호 회장 그 사돈인 그 전직 장관이 자살하면서 남긴 그 유서를 유서에서 처음 세상에 그 악마의 도시라는 그 실체가 그 꼬리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좀 줘야 되면은 자살자가 많이 나오겠는데? 지금 저는 이 부산저축은행의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 예고편에 불과하다. 예고편. 앞으로 이 터질 그 창제. 본방은 어떤 정도로, 본 영화는 어떤 정도로 전개될 것이죠? 저는 지금은 하나의 폭탄 수준에 불과하고 수리탄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엄청난 쓰나미가 닥쳐올 것이다. 이런 쓰나미. 참 쓰나미라면 참 불길한 예측을 해봅니다. 사실은 저는 IMF를 바깥에서 보고 안에 들어와서 또 6개월 동안 관찰하고 이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데 그거는 유도 아닌 게 온다고 이렇게 쓰나미.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 정부 금융 정책의 어떤 당국자나 어떤 정부 관료들이 현실로 만이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호밀음악을 지금 가래로 막을 수 없는 가래로도 이미 그런 지경을 넘어섰고요. 지금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거를 무너지는 뚝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현재와 같은 거 아니한 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은 그 중장비로도 막을 수 없는 그야말로 금융 대란이 올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는